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시황 어제 기준으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QQQ, SQQQ, SOXL, FNG, SOX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뱅브로 형님 차트 그래서 직접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동안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제 댓글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이제 매일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채널에 위치해 있는지 뱅브로 형님 차트를 기준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소파이 관련해서 큰 상승이 어제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ACTC 프로테라 이제 티커명이 이제 프로테라로 변경이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소파이가 IPOE가 소파이처럼 변경된 것처럼 ACTC가 티커명이 변경되면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IV 루시드 모터스 관련 아직 이제 티커명 변경되지 않았는데 CCIV 루시드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좋아 보이고요. 니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니오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기사도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뒤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OBS 소프트 스튜디오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댓글을 보니 FNGU 관련해서 SXL이죠. SXL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40불부터 이제 좀 보유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40불에 전량을 매도를 하신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량을 매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 몫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40불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였다니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가입해주신 멤버십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시황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시황 자체는 약간의 보합 장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우는 0.13% 상승, 나스닥은 0.09% 하락, S&P 500은 0.05% 하락하였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는데 장이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보듯이 장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흘러내릴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초반에 흘러내리다가 11시에 마이너스 0.5% 가까운 저점을 찍은 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구글이 1% 상승, 나머지 이제 빅테크 관련 주식들은 약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0.1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91%, 아마존 마이너스 0.14%, 테슬라 마이너스 0.21%, 월마트 마이너스 2.06% 이렇게 되고요. 이제 눈에 띌 만한 것은 엑슨모빌이 이제 3%대 3.58%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잉도 3.12%의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JP모건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제 영상도 하나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월가에서 지금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올려 드릴 테니 관련 영상은 따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뱅구로 형님 차트 채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Y S&P 500 ETF 기준이고요. 주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뱅구로 형님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채널 안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였었는데 지금 현재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SPY가 7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SPY RSI가 69로서 아직도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채널 상단과 하단을 보았을 때 지금 주가 흐름은 채널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013, 14, 15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 채널 상단을 타고 흐르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바로 테이퍼링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채널 상단을 주가가 유지하면서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는데 올해도 이런 흐름으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이미 주가의 영향이 지금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때와 비슷하게 테이퍼링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경제가 성장을 하고
막대한 돈을 계속 풀고 있고 패드에서도 지금 돈을 회사채를 계속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뱅브로 형님 차트 채널 상단 쪽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즉 2013, 14, 15년에 이런 흐름이 2021, 22년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선물 지수는 마찬가지로 나스닥 관련해서 빠지고 있지만 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잠깐 얘기 드렸던 게 이제 SX와 SQQQ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며 제가 매수하는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별도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QQ 관련해서는 이제 만약 빠진다면은 이제 장이 진짜 좋아지지 않아서 빠진다면은 이 121선까지는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대략 지금 현재 기준에서 323까지는 빠질 여력이 있으나 현재 워낙 2분기 GDP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미국 2분기 GDP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금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SXL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CCI가 어제 124.5일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하락할 시기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40.4불, 5불이 고점으로 지키고 있으며 40불에서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냈었었는데 40불 어제 초반에 바로 40불이 찍히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CCI만 봤을 때 124.5일이고요. RSI는 아직 56.44로 그렇게 높지 않으나 일단 CCI로 보았을 때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124로 지금 고점 신호가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75.68에 달하고 있습니다. FNGU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SXL보다는 FNGU는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어제 0.89%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121선 뚫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32불 정도 봤었는데 30불 때부터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RSI는 53.86, 그 다음 CCI는 아직 100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SOXL보다는 FNGU가 좀 더 하락이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CCI는 88.79이고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64, RSI는 53.86, RMI는 49.18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테슬라 마찬가지로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뭐 테슬라 600불 초반에서 계속 횡보를 한동안은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2분기 차량 인도량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2분기 차량 인도량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2분기 차량 인도량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1분기 전에도 1분기 한 달 전부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렸던 이유도 보시면 어제 9.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계속 영상에서 한 번씩 언급을 하였는데 일단 월가에서도 지금 좋게 보고 있고 니오 관련해서 어제 9.6%, 9.63%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좋은 흐름으로 종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0.12% 상승했고 역시나 최고점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장중에 위아래 상승 하락폭이 크지만 어쨌든 이제 종가로는 잘 마무리해 주어서 앞으로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어제 이제 주목할 종목으로는 소파이가 지금 티커명을 변경하고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 12.41%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그려놓은 지지라인이 23불대에 위치해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까지 저항라인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현재 22.8불 어쨌든 이제 티커명이 변경이 되고 상승 흐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보면은 ACTC도 6월 11일 이후에 합병 투표가 발표가 되고 만약 이제 티커명이 변경이 되고 이제 매수세가 붙으면 20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현재 19.74불에 저항 라인을 그려 놓았었는데 20불 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소파이 관련해서 이제 매도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파이 같은 종목은 장기로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계속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뭐 스윙 투자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 단기로 생각하시는 분은 23불대에서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저의 의견을 듣고 매수나 매도는 제한해 주시고요. 참고만,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마켓워치 새로운 소식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서 얘기했듯이 월스트리트에서 대략 20개의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0%,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섹터의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에너지 S&P 500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섹터가 2021년에 36% 상승, 파이낸셜이 28%, 메테리얼 20%, 뭐 리얼 에스테이트 18%, 인더스트리얼 18% 이런 순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 10년 주기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 32%, 에너지가 마이너스 32%, 그리고 이제 5년 주기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 21%, 그 다음 이제 2019년만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 19%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나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에 비해서 이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많이 안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잠깐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월가에서 가장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 REGI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시가총액이 대략 3조 원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에너지 트랜스퍼 LP 티커명 ET라는 종목으로 일단 바이 레이팅은 대부분 83%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프라이스 타깃은 대략 현재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34% 상승이 되고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 관련해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배당 관련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 에너지 트랜스퍼 LP 티커명 ET 이 회사에서 대략 배당을 6.16% 정도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월스트리트 월가의 애널리스트 목표가대로 12개월 내에 뭐 34%는 꼭 상승 안 하더라도 뭐 2, 30% 정도, 10에서 20% 정도만 상승이 나와도 이 수익금과 배당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수익금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20개의 종목은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별도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소식은 이제 다른 이제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급성장을 하더라도 이제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성장을 하더라도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없다라는 이제 증시가 크게 상승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 이제 최대 세 가지를 이제 꼽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레이버 코스트가 가장 비싸다는 것입니다. 레이버 코스트 갈수록 이제 비싸지고 있고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버 코스트는 이제 결국은 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레이버 코스트 오른다고 하더라도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다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증시가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인터레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가장 걸리는데요.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기존의 21%에서 28%까지 만약에 올리는 것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EPS, earning per shares 관련해서 이제 목표가가 낮아지고 주가의 목표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 우상향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이 28%에서 마무리되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25%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존에 이제 법인세들은 32%뭐 세율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도 낮은 수준이고요. 25%로 올린다 하더라도 낮은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28%만 아니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제 시장의 이제 기대치는 25%이기 때문에 25%만 충족시켜 준다면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소파에 관련해서 따로 이제 계속 이제 HTC와 비교를 해서 올려드렸고요. HTC 관련해서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현재 뭐 마이너스 40%에서 뭐 플러스로 다시 돌아섰다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 꼭 수익을 보고 나오셨으면 하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주 프로테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항공 수요 관련해서 델타나 이제 보잉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델타 같은 경우 앞으로 뭐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보잉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공기 제작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현재 기준에서 20%는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종목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섹터의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REG 티커명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 그리고 에너지 트랜스퍼 LP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가급적 새로운 종목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밤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시작된 이후 30분 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 증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제 예측치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뭐 제 얘기를 듣고 SOXX와 SQQQ를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선 또 앞으로도 영상 최소 1개 아니면 하루에 2개씩 가능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